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무권의 혼술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날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우선 조국 씨가 본인의 열성 지지자죠. 시인 류건 씨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류건 씨가 어제 공개를 했죠. 이 조국의 메시지입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인에게 보낸 거지, 지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조국. 자,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부인 정경심 씨가 기소됐을 때 조국 씨가 SNS에 남긴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인지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본인도 본인이 저지른 일을 잘 아니까 일단은 기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글들을 남긴 이유는 뻔하죠. 여론전, 선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능한 사람답게 자기를 향한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검찰의 저항이고 또 언론이 거기 보안해동해서 같이 본인을 매도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날리는 거죠. 본인은 죄가 없는데 마치 희생양처럼 그런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도를 하는 것이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인이 기소했는데 실제로 새해를 하루 앞두고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첫 기소죠. 지금 세 갈래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가장 오래 수사를 받아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가족 비리.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유재석 감찰 무마 사건. 그런데 유재석 감찰 무마 건은 첫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지만은 석연찮은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고 부인이 구속돼 있다 이런 사유까지 들다 보니까 아마 이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2부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청구하지 않고 어차피 부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자, 그 기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가 들어있죠. 적용된 혐의를 보면은 모두 12개입니다. 12개, 그때 정경심 씨도 10개 넘게 혐의가 적용됐죠. 11개였습니다. 자, 이 조국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부정청탁 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쭉 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 증거 위조, 증거 은닉 교사 12개인데 이 중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6개입니다. 6개 혐의가 적용이 됐고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좀 실소를 자아냈죠. 뭐냐면은 아들이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아들이 미국에서 보내오면은 조국 정경심 부부가 함께 풀어서 그 답안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대신 아들 시험 문제 대신 풀어줬다는 것이죠. 미국 대학 시험 문제를. 그래서 A 학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볼 때는 미국 대학 측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 이렇게 또 새로운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뇌물죄 적용 요구였죠. 뇌물죄. 서정국 변호사도 어제 저와 이 대담을 하면서 뇌물죄를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뇌물죄라는 것은 고위공직자 특히 사회의 정화를 추진을 하고 잘못된 비리를 다 법적으로 파헤치고 하는 그런 사정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있던 조국 씨가 뇌물을 받았다면 상당히 중요한 범죄죠. 그리고 뇌물죄는 형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뇌물죄 의혹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조국 씨와 부인 정경심 씨가 그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헐값으로 매입을 했죠. 그때 조국 씨가 ATM기에서 청와대 인근의 ATM기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보도도 있고 5천만 원 보도도 있는데 그 돈을 정경심 씨가 WFM 주식을 사는 그날 청와대 인근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알고 차명 거래를 했다는 거죠. 자, 그 일이 그 2억 4천만 원, 전체 2억 4천만 원의 시가 2억 4천만 원을 싸게 샀습니다. 6억 원어치 샀는데 시가보다 2억 4천만 원을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 코린커피가 이것을 WFM을 인수한 업체죠. 코린커피가 왜 이것을 싸게 주고 또 미공개 정보를 같이 줬다고 그럽니다. 호재성 공시, 또 군산공장 가동 같은 중국 투자 같은 이런 그 호재성 미공개 정보까지 다 줬습니다. 왜 이렇게 줬겠느냐? 이것이 뇌물죄 의혹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그 남편이 또 조국 씨도 뭐 같이 관여했으니까 조국 씨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니까는 일종의 보험금 성격으로 이렇게 싸게 준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그 대가가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때 코린커피가 가상화폐가 한참 유행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 말에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규모 손실을 보는 정부 규제 발표 전에 그때 정부 규제를 민정수석실에서 주로 짰습니다. 그 발표 한 달 전에 이 거래소를 폐쇄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실을 면하고 30%를 오히려 수익을 창출한 그 상태에서 그 사업을 접었죠. 그런데 그 한 달 후에 2018년 1월에 WFM 주식을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부부가 헐값에 샀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그 대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뇌물죄 그 의혹은 그거였죠. 조국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뭐 그 낙제를 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준 사람이 노환중 교수고 나중에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학 그 양산병원장에서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 그 의료원으로 부산 의료원 원장으로 영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 대가로 준 그 장학금의 뇌물 아니에요. 두 가지였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 가령 이 WFM 주식 같은 경우 이것이 제가 2억 4천만 원이나 시가보다 싸게 샀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을 뇌물죄로 하면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떨어집니다. 이 뇌물죄 보면은 이 뇌물 수수액수가 일정 부분 이상이면은 특가법이 되는데 만약에 뇌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됩니다. 무기나 10년 이상. 그리고 수뢰액의 2배나 5배 벌금까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2억 4천만 원을 이것을 뇌물로 간주를 한다고 하면은 조국 씨는 무기나 10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아야 되고 수뢰액의 2, 5배니까는 최대 1억 원까지 또 벌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검찰이 이것은 뇌물죄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대신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산대 의전은 장학금 600만 원입니다. 특히 장학금 6학기 받은 것 중에서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받은 장학금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딸이 받은 장학금만 이 뇌물죄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노환중 딸 지도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어떤 청탁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조국 씨에게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환중 원장 역시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노환중 원장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2015년에 그 지도교수였죠. 당시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었는데 유급이 된 조민 씨에게 3년 동안 학기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600만 원, 조국 민정수석 시절 600만 원을 뇌물로 본 거죠. 그런데 이 노환중 교수와 조국 씨는 상당히 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런 그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부산대병원에 그림을 선물을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노환중 씨에 대해서 그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하나 발견했죠. 뭐냐면은 이 오거돈 당시 임명권자 부산의료원 원장의 임명권자인 오거돈 부산시장과 면담을 앞두고 쓴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 부산대병원 소속 그 강대양 교수가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노환중 교수가 깊은 이력을 담당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그 친분을 강조를 한 것이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고 해서 이 뇌물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뇌물수수죄 여기서 수뢰액 3천만 원 미만, 일단 6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미만이죠. 이 경우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수뢰액의 2배에서 5배 벌금을 병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 뇌물죄는 검찰이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 뇌물죄도 이 공소사실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국가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뇌물을 받았더라면은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처음에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지금 검찰이 각본을 가지고 본인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뇌물죄가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건 이것은 표적 수사가 아니고 정당한 수사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소사실 중에서 뇌물죄가 들어간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